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 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몇 달 전에 좀 조금 난감한 강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해달랍니다. 그것도 전체 모일 공간은 없으니까 한 두 반만 시청각실에서 모이고 나머지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모이면 강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사실 중고등 쪽은 거의 강의를 가지 않는데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표정에서 어떤 뭐 절박함이나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표정들이 전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시청각실은 구조가 한정되어 있고 또 카메라니까 아이들이 직접 보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제가 수용을 했었네요. 자, 사실 이 눈을 보지 않는 것, 그래서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청중이 반응이 없을 때, 무반응일 때, 그때가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차라리 튕겨 나오거나 좀 뭔가 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오히려 역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 강사의 재치나 어떤 기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건데, 아주 무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요, 이건 정말 환장할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건데, 자, 사실 강연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사로서 강연을 가게 될 때 그 강단위에 섰을 때는 자기네 학교의 교사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아이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년 전에 LA 쪽에 유대인 학교로 갔을 때 거기는 외부 손님이라도 자기 스승이 초청한 손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참 사라져 있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숨 나오고 한편에서는 화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한편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참 안락의 노예가 되었구나, 참 세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교육의 출발은 뭐였을까?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묘하게도 문제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그게 어떻게 처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때로는 상담의 처방으로 주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로 문제를 회복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중2병 걸린 아들을 둔 부모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또 부모님이 왔다는 말은 남편이 왔다는, 아버지가 왔다는 뜻이죠. 이런 집은 아버지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온다. 이 경우는 꽤 그 아버지가 관심도 있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있다는 뜻이죠. 다만 뭐 이 자녀를 대할 때 그래도 이 집은 이제 나름의 규칙이 있었지만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중2가 되면서 조금 튕겨나갔던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오고 기준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이가 썩 달갑게 여기지 않더라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자, 두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겸한 가족 모임을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토요일 오후에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뭐 당연히 아이들이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금 일방적이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밀어붙이식으로 좀 하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묘한 것은 그렇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정리가 되고 그 중2병이라는 아이들의 태도도 싹 달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그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빨리 고쳤던 것은 칭찬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정리정돈을 하게 했던 청소를 통한 기쁨이었다는 거죠. 자, 인간은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치우기는 싫었지만 막상 치우고 보니까 집안이 깨끗했고 자기 방도 정돈이 되고 그랬더니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들이 좀 달라지게 되었고 또 뭔가 일을 통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으니까 거기를 통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자기 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치우게 하고 아버지가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하고 나왔더니 아이들이 청소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일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흔히 말하는 싸가지 없음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바로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청소하기, 정리정돈하기 그걸 시켰고 또 가족 모임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룰이 진행되는 어떤 지침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정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마 이 집에 처방을 준 것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족 모임을 갖고 또 하루는 날을 정해서 뭐 매주가 어려우면 격주에, 그것도 어려우면 매달 한 번이라도 집안 대청소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